안녕하세요. 우리 제임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잘 지내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지금이 1년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도 계실 거예요, 모두 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경력이 있지만 학기 초는 항상 좀 버겁고 힘들고 좀 바쁜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선생님들에게 좀 더 이제 익숙하고 편안한 한 해가 또 이제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하시기를 우리 주임쌤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초임 선생님들이나 또 이제 만 3세 아이들을 맡게 되신 선생님들께서 학기 초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 연령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5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세, 7세 이렇게 제가 순차적으로 연령별로 이렇게 선생님들께 이렇게 학기 초를 운영하시면 좋아요 라고 조금의 팁을 드릴 테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다면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학부모님들께서 학기 초에 우리 5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우리 선생님들이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아이들이 즐겁게 다니는 그 원생활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유치원 또는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또는 새로운 환경들로 올라와서 굉장히 처음에 낯설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영아 때까지는 어린이집을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유아가 되어서 유치원이나 다른 어린이집이나 또는 다른 학급으로 진급했을 때 그 학기 초에 그 스트레스와 그 낯선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도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 학기 초에 가장 바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즐겁게 원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바라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즐거운 원생활을 하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셔야 될까요? 먼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큰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 이틀만 나와봐도 재밌다, 재미없다가 부모님께 바로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많았던 아이들이고 또 이제 말을 잘 할 수 있는 연령들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좋아, 우리 선생님 좋아, 우리 선생님 친절해, 우리 원 재밌어, 우리 반 너무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좀 큰 연령의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새로운 연령을 좋아하는구나, 새로운 선생님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런 아이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 5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언어가 막 길게 긴 문장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어린이집 안 가, 어린이집 안 갈 거야, 어린이집 가기 싫어, 선생님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재미없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가 아직 선생님과 적응을 잘 못했나 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다행이지만 우리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나? 우리 아이가 우리 선생님하고 맞지 않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학기 초에 우리 5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연령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5세들은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원을 다녀주는 것만으로, 그리고 아침에 웃으면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께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 크게 원하시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오로지 학기 초에 아이가 즐겁게 원생활을 하는데 좀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으냐면요, 아이와 최대한 빨리 친밀감을 형성해 주셔야 돼요. 높은 연령의 아이들은 선생님과의 친밀감을 갖고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5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의 낯가림이 남아있고 조금의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은 좀 더 많이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생님께서 친밀하게 다가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울고 등원할 때, 또는 아이가 혼자 놀이를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아이가 좀 위축되어 있을 때 선생님께서는 빨리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다가가 주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다가가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기 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첫인상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첫인상이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인상은 친밀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선생님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되도록이면 영아 시절에 좀 자유롭게 놀이하던 아이들이 유아반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확 변해서 그 규칙을 지키고 그 틀 안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기 초에는 이 아이들도 아직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3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1, 2, 3월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만 3세가 채워지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아직은 영아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나 강압적이고 딱딱 틀에 맞춰진 것들을 강요하시다 보면 자유롭게 지내던 아이들이 당연히 원에 오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이 싫어지다 보면 선생님도 싫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등원 거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강압적이거나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자율성을 좀 많이 더 아직까지는 좀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죠. 우리 누구누구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이야기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철수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영희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 안전하게.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대신 안전하게. 근데 이 안전은 아이 스스로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선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직은 좀 틀에 맞춰진 일과보다는, 그리고 틀에 맞춰진 규칙보다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선생님 얘기 들어야지. 누구누구야. 이런 어투도 안 됩니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경우 마음을 빨리 닫아버려요.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격려해주는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안 돼, 하지 마.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다른 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했구나. 정말 잘했네. 그래,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기특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좀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저도 올해도 또 7세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어머니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라는 말을 아이들이 해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도 저에게 피드백을 뭐라고 주시냐면, 우리 철수가 와서 선생님 너무 친절해서 좋대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안 돼, 하지마, 학기 초부터 이런다면 선생님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연하게 좋은 사람은,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은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따뜻한 사람이 아이들에겐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것으로 제공해주고, 이것보다는 아이들이 먼저 느끼는 것은 친절함과 따뜻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친절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이야기했는데 무시해버려요. 아이가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닌데? 아이가 이야기했는데 안 돼. 이렇게 한다면 아이는 선생님을 결코 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야기할 때 다 들어주고, 그랬구나. 너무 잘했어. 그래서 우리 영희가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 철수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줬구나. 라고 좀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친절함은 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친근해지기 위해서는 친절함 말고 따뜻함도 있어야 합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아침에 올 때 누구 왔어? 이거보다는 가서 한 번쯤은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반가워, 어서와. 마스크를 하고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웃는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 자체도 좀 밝고 좀 경쾌하고, 그리고 눈도 웃는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집에 보낼 때도 따뜻하게, 그리고 배웅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큰 소리, 낮은 톤의 목소리, 그리고 약간 좀 딱딱한 말투는 삼가하셔야 해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원생활이 즐겁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포커스에 맞추셔서 학기 초는 그렇게 운영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생활하기입니다.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됐다면 그 즐거움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함이
안전함이 보장된 선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안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예전에 그 어린이집 안전공제와 함께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신다면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의 유형과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안전사고의 개념이 아직 없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으로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시는 모든 안전사고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어났을 때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낙상입니다. 아이들이 좌식 생활을 하다가 입식으로 오면서 의자 생활이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지만 또 적응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의자에서 잘못 앉아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의자를 밟고 책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의자에서 장난치다가 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미리 선생님께서 의자에 아이가 조금이라도 자세가 바르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의자에 다리가 하나라도 올라가 있을 경우 그리고 자세가 올라갈 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막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행동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하지마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하면 떨어질 것 같아 하면서 아이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바른 자세를 잡아주세요. 언어로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직접 가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끼임 사고예요. 끼임 사고는 아이들이 놀잇감을 놀다가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놓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또 교실 문을 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닫아버려요. 이런 모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끼임 사고가 일어날 만한 곳은 선생님께서 안전장치를 미리 해놓으시면 좋고요. 혹시 놀잇감 중에서 손가락이 낄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사이에 뭐 백업을 대주신다거나 에바 같은 것을 좀 대주셔서 다쳐도 완전히 다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주시고요. 문도 안전고리를 항상 해주셔서 다 다치더라도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선생님께서 예방을 해주셔야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다툼의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선생님께서 눈으로 예의주시 항상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항상 아이들 둘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다 싶으시면 그 장소를 항상 떠나지 말고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의 유형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이 사고가 없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가끔 아이들이 교실에서 이제 넓어진 교실에서 영화반보다 넓어진 유아반 교실에서 막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넓다 보니까. 그럴 때 뛰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교구장이나 책상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하셔서 아이들이 탁 트인 공간이 그다지 많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학기 초에는. 막 교구장을 벽 쪽으로 다 붙여서 정말 교실을 넓게 선생님이 쓰고 싶으셔서 교구장을 벽에 다 붙였어요. 그리고 책상도 한쪽으로 몰았어요. 충분히 좀 아이들이 왕복으로 뛸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은 100%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구장 하나로 칸막이 정도를 막아주신다거나 교구장을 조금씩 위치를 바꿔주셔서 아이들이 긴 거리를 뛰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달리기로 인해서 뛰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본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본 생활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생활 잡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5세 때 기본 생활이 잡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압적이지 않아야 돼요. 강압적이고 선생님 주도적인 그런 기본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한 가운데에서 융통성 있게 기본 생활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학기 초에는 모든 것을 딱 잡아야 돼. 기본 생활이 이때 안 잡히면 시기를 놓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월, 4월 2달간은 아이들이 기본 생활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먼저 선생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기본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3월에는 무조건 내가 이 아이들을 딱딱딱 맞는 틀에다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딱딱딱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아에서 갓 올라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것들이 아직 몸에 배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틀에 넣으려고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특히 이제 우리 초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엄하고 무섭게 기본 생활을 잡아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기본 생활은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선생님께서
좀 계획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좀 해야 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자기 신발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 가방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기 소지품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나 놀잇감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때 5세 아이들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생활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아이의 사진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신발장의 사진, 아이의 사물함의 사진, 아이의 자리의 사진, 이런 것들을 놓으셔서 아이가 아직은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사진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하루 이틀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때는 선생님들의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요. 지켜봐 주시고, 아이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할 때에는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해봐, 자 어디 있을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선생님이 도움을 주셔야 해요. 직접 가셔서 선생님이 모델링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리해봐, 철수 얼굴이 어디 있을까, 우리 예쁜 철수 얼굴 같이 하는 선생님을 한번 찾아볼까, 이건가? 아니네? 이건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좀 찾아주시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이 없어도 내 자리는 여기구나를 좀 알 수 있도록 선생님이 모델링이 되어주시고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행동을, 그리고 손 씻기나 양치하기나 그런 모든 것들을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자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기본 생활 잡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내가 3월 안에 4월 안에는 꼭 기본 생활을 잡아야지, 절대 아닙니다. 천천히 가셔도 되는데, 대신 선생님께서 격려하고 모델링이 되어주셔서 아이가 그 좋은 행동들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되고 또 놀이로 즐겁게 아이들과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칫 너무 서두르시다 보면요, 아이들 눈에 선생님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 이거 못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자꾸 나보고 여기다 하래, 선생님 나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죠? 하고 쳐다봐요. 아이들이 아직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너무 다그치다 보면 아이들의 주눅이 들고, 그러다 보면 원생활이 재미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면 무서운 선생님으로 찍히게 되고, 아이들은 또 부모님께 선생님 무서워서 어린이집 가기 싫어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섭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본생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생활 부분에서 좀 더 융통성 있고 유연하고 부드럽게 진행을 해주시고, 촉박하지 않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모델링이 되어주시면 좀 쉽게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들, 이 3가지가 모두 다 됐다면 이제는 좀 학습적인 부분도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5세 아이들이 막 한글을 하고 수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글 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시고요. 대신 그 아이들이 한글을 익힐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되죠?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이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5세 아이들까지는 듣고 말하기에만 조금 더 초점을 주시면 됩니다. 굳이 안 되는 아이들 읽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듣고 말하는 것만 잘 돼도 그 다음에 6세에 올라가서 읽는 것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듣고 말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되 지원을 해주시면 좋으냐면요, 아이들의 어휘를 많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문장을 말할 때 어순에 맞게 말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에 가장 좋은 것은 동화책 읽어주기, 동시 읽어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활동입니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통해서 문장의 순서, 그리고 새로운 어휘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동시를 통해서도 새로운 표현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주말 지낸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아이가 주말 동안 어떤 것을 했는지 스스로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낱말 카드가 있을 거예요. 이 낱말 카드는 지금 5세에 사용하는 낱말 카드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노출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어휘를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에 관련된 단어 카드를 사용하셔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단어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보여주시면서. 그러다 보면 눈에 익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저거는 이럴 때 쓰는 말이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명사가 끝나면 동사로 넘어가 주시고, 동사가 끝나면 형용사로 넘어가 주시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가다가 어느 날은 같이 명사, 동사,
형용사를 이용한 문장을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말을 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카드는 한글을 알려주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어휘와 문장의 순서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에 관련돼서는 아이들이 구체물의 개수를 아직까지 뭐 한두 개는 셀 수 있었지만 그 이상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10개, 10가지 구체물의 수를 세면 된다라고만 좀 생각을 하세요. 아이들이 입에서 노래처럼 그냥 외울 수 있도록 처음에는 해주세요. 그래서 순서를 1다음엔 2구나, 2다음엔 3이구나, 3다음엔 4구나 이런 순서를 좀 어느 정도 익히게 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은 선생님이 날마다 생활을 통해서 숫자를 인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오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걸어갈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1다음엔 2, 그 다음에 마지막은 10이구나를 인지하게 되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순서가 인지가 됐다면 그 숫자 1과 대응되는 구체물의 수가 하나라는 거, 개수가 하나라는 거, 1대1 대응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1부터 10까지 적혀 있는 그런 숫자 카드를 제시를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는 이 1과 관련될 수 있는 구체물의 개수는 몇 개? 한 개. 그래서 아이가 숫자에 따른 구체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도록 이 정도로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일상생활에서 또 넓다, 좁다, 뭐 깊다, 얕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선생님들이 그냥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노래를 통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깊고도 얕고도 깊고 얕은 샘물을 흐르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넓고도 좁고도 넓고 좁은 길 가요 이런 것도 있고요. 높고도 낮고도 높고 낮은 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그 수학적 용어들을 좀 노출을 시켜주신다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의 학습적인 것은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발달 단계에 맞게 선생님께서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한 팁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좀 해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조장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그 소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교구들을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잡아서 옮기는 거. 요거는 일단은 에디슨 젓가락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것들. 그리고 뭐 끼적이기를 하는데 선 따라서 끼적이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색칠 공부를 한다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뭐 실꿰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소근육을 기를 수 있도록 수작 활동에서는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색종이를 접고 퍼즐을 맞추고 이런 것들도 조작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은 그런 활동들이니까 뭐 한글이라고 해서 또 수라고 해서 학습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제공하고 활동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활 가운데에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4가지의 우리 5세 아이들, 만 3세 아이들이 학기 초에 어떻게 우리 선생님 반을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 간단한 팁을 드려봤습니다. 결국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선생님이 원하는 거랑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 또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선생님께서 학기 초는 좀 차근차근 천천히 운영을 해주시면 좀 선생님이나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좋은 그런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조금 더 좀 심화된 것들로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기본 생활에 대한 것, 그리고 조금 더 뭐 다른 기타 뭐 사회성에 대한 거 원하신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좀 나눔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로 더 필요하신 것도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